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십신 중에요. 비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육십간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60간지 중에 3개인가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십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비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비겁이 원국에 강하거나 아니면 운에서 비겁이 강하게 오는 경우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정준영 씨 사주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영 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어요. 기존에 6년에서 1년이 줄어가지고 5년형이 구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준영 씨 사주를 보면 사건이 일어난데 한 가지 이유만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운에서 개해대운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비겁운이 큰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비겁이 사주에 강하게 있다는 것 자체는요, 자아가 강함을 의미합니다.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고집이 세겠죠. 그리고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의지도 강해요.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보통 자기 위주입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식상이 있어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보통 융통성이 없는 모습으로도 많이 드러나요. 일단 비견이다 하면 비견은 어깨를 견주다, 나란히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견이 사주에 하나만 있다 이럴 경우에는 내 편의 의미가 강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다고 한다면 일단 외롭지 않겠죠.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서로 힘을 합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동료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겁재는 일간하고 오행이 다른 그 십성이에요. 임수일간이기 때문에 비견이면 임수 그대로 비견이고요. 겁재라고 한다면 같은 수기지만 음양이 다른 개수가 겁재가 되겠죠. 겁재는 재물을 겁탈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겁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먼저 가져오기 위해 쟁취를 하기 위해서 이 겁재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한 십신이 됩니다. 근데 겁재의 경우도요, 식상을 같이 쓰는,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서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비견이든 겁재든 운에서 비겁이 쟁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때는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원국 자체에 이 비겁이 강한 그런 경우에는요. 비겁이라는 건 나의 기운이잖아요. 그리고 비겁은 식상을 생해요. 식상은 재성을 생하겠죠. 재성은 관성, 관성은 인성, 그리고 인성은 다시 비겁을 생하는. 수일간일 경우에 임수라고 하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오행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국에 비겁이 굉장히 강하다, 얘가 가장 많다고 한다면요. 비겁은 재성을 극하죠. 그래서 비겁이 강한데 재성이 너무 약하게 왔어요. 원국에는 숨어 있다거나 약하게 있는데 또 운에서도 아주 약하게 재성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많은 비겁들이 재성이 하나가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이 재성을 차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겁이 운에서 강하게 올 때는요, 원국에 나하고 재성하고가 서로 쳐다보고 있는 경우는 내 입장에서는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운에서 비겁이 왔기 때문에 재성을 쟁제하는 그런 운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겁은 육친으로는 형제, 자매, 친구, 직장 동료를 의미하죠. 그래서 일단 겁재가 원국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경쟁 심리가 강합니다. 경쟁심이 강하다는 건 긍정적으로는 겁재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요, 부정적으로는 겁재한테 과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시욕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비겁이 아주 강한 사주예요. 근데 운에서 인성이 왔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강한 내가 금으로 금생수해지니까 더 강해지게 됩니다. 학생 때는 인성운에 일단 공부를 하면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몰라도 일단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식상을 써야 하는데 인성운이 왔다는 거는 나가지 못하고 잡히는 거죠. 인성으로 자신의 활동성을 극하기 때문에 잡혀서 공부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고요. 일단 몸이 굉장히 건강해요. 비겁이 강하다는 건 몸은 건강한데 일은 안 하고 그냥 친구하고 놀러 다니고 그냥 뒹굴뒹굴 거리면서 이 인성은 보통 비겁 자신, 나에게는 엄마를 의미하잖아요. 모친을 의미합니다. 어머니는 비겁이 강하다는 건 엄마 입장에서는 생하는 거기 때문에 식상이 강한 거예요. 그럼 엄마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이 일 저 일 굉장히 할 일이 많아서 막 일하고 있는 엄마에게 놀면서 밥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겁이 강한 사주에 식상운이 왔다고 한다면요, 이 강한 나의 기운을 식상으로 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원국에 재성까지 있다 그래서 식상 생재가 된다고 한다면 나의 활동, 비겁들과 함께 활동을 통해서 재성,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좋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재성은요, 운에서 아주 강하게 와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약하게 오면은 먼저 이 재성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기 때문에 강하게 와야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재성이 너무 약하게 오면은 희소성이잖아요. 앞다투어서 빨리 가고 그 물건을 쟁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식상이 없다. 나의 노력을 하지 않고 바로 이 재성을 원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요행 심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투기나 도박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도박을 하고 투기를 하면 운이 좋다고 한다면 내 것이 돼서 내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돈을 벌려고 하다가 가진 돈까지 날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관운이 온다고 한다면요. 일단 식상이 강한지 재성이 강한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재성이 강한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재생관으로 단체에 소속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만약에 식상이 강해요. 그러면 식상을 쓰는데 갑자기 관성이 드러났다고 한다는 건 식상을 가지고 관을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쓴다고 한다면 비겁들과 함께 관이라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관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요. 이 식상이 약하고 관성이 강해지면 괜히 식상으로 관을 제어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가 제어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제 구설의 그런 의미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준영 씨 사주를 가지고요. 비거분이 어떻게 나쁘게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갑오년부터 개해대운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을미년부터
임수에게는 을목은 상관입니다. 상관의 불법을 겁재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의미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개의 대운은 자수가 동한 그런 대운이에요. 그리고 해수가 사해충을 합니다. 임목과는 인해합을 하죠. 비겁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대운이 돼요. 일지궁이 동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의 변동 변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생기는 일의 그런 의미가 되는 대운이 되고요. 비겁 운이기 때문에 일단 쟁제가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임자의 일주이기 때문에 간여지동 간지로 일단 원국 자체가 자신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감, 자존심도 강한 그런 성격임을 알 수 있죠. 일단 사주 구조는 식신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수기로 식신을 생하는 식신, 그리고 생재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성을 가지고 재생관까지 하게 되죠. 어릴 때는 식상운이 왔어요. 갑을로 식상이 천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 그리고 자신이 하고픈 말을 잘 표현하는 그런 대운으로, 이때는 식상생재를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원국에서 재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구조는 일단 이 재성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식상을 가지고 와서 재성을 생하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재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주 상담을 할 때 그냥 재성을 딱 보고 있다 그래서 뭐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절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재성이 많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요. 그 재성이라는 돈을 버는 방법에 차이가 있겠죠. 마주보고 있는 경우는 식상을 통해서 재성을 생하는 그런 구조로 연결돼야지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을 충분히 혼자서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운에서 개해로 정말 많은 비겁의 무리들이 몰려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이 개대운이 시작됐다고 한다는 건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다. 함께 일하는 사람도 많을 수 있고요. 함께 노는 친구가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돼요. 일지궁이 동하고 사해충을 했기 때문에 근본을 흔드는 그런 대운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운의 원인은 비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비겁이 원국에 굉장히 강하거나 이렇게 운에서 아주 강하게 왔을 때 이게 보통 군중 심리를 자극합니다. 보통 때는 혼자서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요, 쉽게 하자 그러면 그래 그러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공익으로 쓰는 경우는 이 군중 심리가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예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 속에 사람이 있는데 차가 뒤집어졌어. 아니면은 차 밑에 사람이 깔렸어요. 혼자서는 그 사람을 구해줄 수가 없죠. 근데 한 명이 이거 같이 한번 도와서 이 사람을 구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달려들어서 혼자서는 안 되는 걸 힘을 합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군중심리가 아주 좋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그런 경우가 돼요. 근데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요,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거 있잖아요. 불법이나 비리 같은 건 저거는 잘못된 거야. 괜히 잘못하다 걸리면 큰일 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겁이 운에서 강하게 오는 경우는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자신하고 같은 세력을 모아서 왔기 때문에 중심이 자신이 됩니다. 그럼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꺼리낌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돼요. 사주 원국에 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관이 원국에 있다 그런 경우는 분명히
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요. 관이 없다고 해도 관운이 강하게 올 때는 분명 자신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관제나 구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임자로 본인도 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해로 필요 없는 비겁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비겁들과 함께 정준영 씨는 방송으로 썼죠. 병화가 신자진 수기를 펼치는 그 모습이 방송의 물상이에요. 그런데 비겁들과 함께 불법을 저지르는 모습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수기운은 긍정적으로는 정신을 추구하는 글자예요. 함께 공부하는, 깊은 학문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좋지만 사실 수기가 많이 모이면 함께 세력을 모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요. 인목이라는 식신이 있기 때문에 이 인목을 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식신을 키우는 그런 자신이 하고픈 일을 한다거나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비겁들과 함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방송에서 혼자 방송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 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죠. 병화하고 임수는 활동 범위가 넓은 글자입니다. 기사년이죠. 기사년이기 때문에 정관이 있어요. 연에. 정관이라는 십신은 일단 어렸을 때는 반듯한 모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화도 역마예요. 돌아다니는 그런 역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임수에게는 사화라는 공간 자체가 태어나자마자 생뚱맞은 곳으로 가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찍 해외에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일 때문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고요. 월상의 병화 편제는 임수에게는 큰 돈이죠. 그래서 편제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월의 시기에 이르면 돈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고 이게 편제이기 때문에 내 여자가 아니라 주변 여자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식상은 나의 기운을 밖으로 빼는 작업이 된다고 했어요. 임자, 개해로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임목을 생하는 힘도 굉장히 강해지고요. 임목이 병화, 사화를 생하는 힘도 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식신, 생재로 연결돼서 방송에 출연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면이 됩니다. 개해대운이 왔다는 건 일지궁 자수가 동했고요. 자수는 사유축 삼합의 12신살로 육해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임목은 사유축 인이기 때문에 겁살입니다. 육해하고 겁살은 모두 정신적인 그런 공간이에요. 물질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인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모습이 되죠. 하지만 육해의 운으로만 본다면 남녀 간의 사랑이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나고요. 때에 따라서는 남녀 간의 복잡한 관계, 육체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도 많이 드러나는데 문제가 지금 개해대운으로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비겁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러면 비겁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몸도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성욕도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국에 인사형이 있죠. 원래 인사형은 수기가 없을 때는요, 인목이 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요. 하지만 수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몸이 상하는 그런 의미로는 쓰지 않았고 그냥 인사형의 물상을 영상 촬영의 물상으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해대운은 사해충도 일어나지만요, 이 인목은 인해합으로 잡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기해년에 해수가 왔습니다. 그러면 기해년에 인목이 잡힐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개해대운 병신년부터 재성이 드러나서 쟁재가 발동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병화가 왔는데 지지에서는 인신충이 일어나요. 월인 사회에서의 변동, 변화, 뭔가 충돌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신년에 동영상 불법 촬영으로 인해서 여자친구가 고소를 했어요. 하지만 이 운에는
관성이 직접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관제 구설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이때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비겁운이 굉장히 강하게 왔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비겁들에게 과시하는 그런 운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했다고 느끼기보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오히려 더 생기는, 그리고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겁이라는 세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확실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만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키웠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관이 드러나 있고 재생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운에는 비겁이 강하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분명 관제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유년을 보면요. 정화는 정제죠. 그러니까 뭐 천간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병화정화로 여러 가지 하는 일의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에 대한 문제라는 의미가 있죠. 정임합으로 이 정화를 끌고 들어오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유금은 조그마한 칩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도체 칩 같은 경우도 아주 작은 공간에다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저장을 할 수 있죠. 정화에 정보를 담았어요. 그리고 사유합으로 사화에 대한 정보도 담고, 이 유금은 수기가 있으면 수기에다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수기는 임술관에게는 비겁이 되죠. 그래서 비겁들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요. 이렇게 물상으로는 핸드폰을 통해서 핸드폰 카톡 대화방에서 자신이 가진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술년에는 술중에 정화도 있고요. 술중에 신금이 있죠. 사술로 여자에 대한 정보를 담습니다. 근데 무술년 같은 경우는 운에서 온 개수하고 목토가 무게합으로 개수를 잡아요. 그래서 겁재에 관에 대한 문제가 생겼죠. 이 무술로 왔기 때문에 술토도 사실은 무토가 갖고 데리고 온, 그러면 이때부터 관제가 드러날 수 있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함께 있던 승리의 버닝썬 문제가 터졌죠. 그리고 기해년에 자신이 관제가 생기고요. 해수로 인해합을 하기 때문에 활동성을 잡아버리고 연에서는 사해충으로 근본을 흔드는 그런 해가 됩니다. 술해는요, 철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정신적으로 쓴다고 한다면 종교, 철학,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의 그런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술해 공간에서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삶과 죽음의 고찰이기 때문에 술래에서는 죽음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제대로 태어나기 위해서 재교육을 받는 그런 의미가 돼요. 정신적으로 완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지만,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사회로 나가기 전에 교육받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그런 모습으로 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겁이 이렇게 운에서 강하게 왔다. 가장 좋은 건 일단 단체에서 비겁들과 함께 협력하는 공익에 그런 물상으로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고요. 절대 불법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경우에 사람들은요, 보통 내 탓인데, 일단 그거를 저지른 건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인데 일단 남 탓을 많이 해요. 비겁이라는 십시는 일단 나하고 같은 오행이잖아요.
모두 나와 같은 기운이 돼요. 현재 일어난 일 역시 사실은 내가 모두 만들어낸 그런 의미가 됩니다. 겁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자신의 내면, 다른 면을 깨닫게 되는 그런 운이 되는 거죠. 감추어져 있던 자신을 깨닫고, 아, 내가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고,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그걸 반성하라는 그런 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사실 이제 깨닫고 반성했으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얽매여서 계속 과거를 탓하고 남을 탓한다고 한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다음 시간에는 원국의 비겁이 강한 사주를 가지고요. 원국의 비겁이 강한데 운이 어떻게 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